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주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위드 코로나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소형주들이 조일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1억 5천만 주나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대부분이 지금 현격히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그런 양상인데요. 그 중에서 소형주들, 그러니까 가격이 싼 2,000원, 3,000원대의 중소형주의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한은에서 아무래도 이제 8월 27일 날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금리 테이퍼링, 즉 통화 환수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도 미리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아마 이제 이번에 한은도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따른다 해서 미리 좀 인상한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정도로 이게 얼핏 보면 0.25 정도 올렸기 때문에 경제에 그런 큰 충격이 있게 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문제는 0%의 이 금리가 0.75로 가게 되면 일단 금리 부담으로 따지면 50%가 금리가 인상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그 기업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0월 달에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또 추가로 올리게 되면 0.25 정도 더 올라간다 했을 때 금리가 비로소 다시 또 1%대 금리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갖는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만만치 않게 크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 정책을 회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지금 방역 당국이 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거의 강제적으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니까 피로감, 개인들이 느끼는 그 피로감도 있지만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경기도 위축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문제는 각자 조심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를 하되 스스로 개인들이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장기 면역 관련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감기처럼 우리가 어쩌면은 지속적으로 조심하면서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로 인해서 일부 치료제 관련 그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다시 또 사회가 과거처럼 다시 또 정상화되게 되면 호텔이라든가 여행, 소비재 관련 이런 종목 쪽으로 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호텔 신라, 대한항공, 하나투어 등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이런 업종들의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기처럼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의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열이라든가 두통, 또 염증을 동반하는 이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감기약들이 해열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진통제, 또 소염제 이런 쪽에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 한번 최근에 움직임이 국제약품이 또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황을 할 때도요. 장대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그런 습성으로 인해서 단기에 시가에 공략을 해서 그 시가를 극복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3% 5% 정도. 그런데 이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상승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그 유산균을 비롯한 유산균을 기반으로 한 그 락토페린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홍삼 제품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국제약품에서 이미 많이 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제약품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했던 것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지난번에 1,500만 주 되고 어제 하루 쉬었다 다시 또 오늘 1,500만 주까지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고점도 9,370원까지 오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격대에서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는 단기간에 해소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광약품도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9월 말쯤에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8월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요. 9월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죠. 그 기대감으로 어제도 이 부광약품이 1,300만 주나 거래되면서 주가가 1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약간의 반등 시도와 함께 다시 또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기존 흐름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외국인 매수들이 최근에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의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부강약품에 대해서도 시간이 다가올수록 임상 결과, 아무래도 임상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이전에 고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반등할 때 크게 반등하고 조정폭은 크지 않다고 하는 점, 그 점을 눈여겨 보시면서 이 두 종목 국제약품과 부가약품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화일약품 하면 이제 감기 치료제로 많이 거론되는 그런 약품들이죠. 이제 동화약품, 뭐 흔히 판콜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고 동화약품도 주가가 오늘 지금 고점 과거의 가격대보다는 많이 하락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8월에 코로나 2차 팬데믹 때 그 나파모 스타트 계열 뭐 이런 약품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그런 그 감기 치료제라든가 이런 효과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는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화일약품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의 그 상승 여건이랄까요? 그런 면이 많이 마련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 코로나 방역 체계를 바꾸게 되면 이런 감기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향후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개별 중소형주 쪽에 관심이 높아질 거다 해서 종목들이 중소형주 등에서 눈에 띄게 거래량이 증가한 이런 종목들이 보이죠. 우리 ENL이라는 종목들 주가가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죠. 오늘 2천만 주나 거래되고 장중 고점이 16%까지 올라갔다가 일교차가 크게 종가에 밀렸다고 하는 점. 이 종목도 그 LG 디스플레이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LED 쪽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대량 거래가 될 때 이런 차트 모형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고점을 찍고 대량 거래되고 주가가 다시 또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어 가지고 다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 보여지죠. 오늘 거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최근에 외국인도 하루 샀다가 그 이튿날 급등하면 주가를 매도하고 이런 단기 매매 형식들이 계속 주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또 이 종목을 개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개인들이 또 끌어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고점이 16%에서 다소 고점 대비 많이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0원 이하로 또 내일 시작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장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저가 중소형주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종목이죠. 조일 알미늄. 그동안은 이제 알미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영업 기반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조일 알미늄이 취약한 재무 구조라든가 실적 부진 이런 쪽이 단점이었지만 롯데 알미늄하고 2차 전지 양극박 원료를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요. 물론 상한가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견조하게 상한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1억 5,900만 주나 거래량이 집중이 됐거든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저가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알미늄 이 회사가 알미늄 광폭 압연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은 건축의 외장재라든가 내장재 또 자동차용품, 방음벽, 화장품에 들어가는 캡이라든가 또 전자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박의 재료 이거를 롯데 알미늄에 납품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 시설 투자도 대량으로 늘리고요. 5천 톤의 규모를 4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그동안 실적 부진을 딛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주가가 장기간 1,000원대에 1,000원 미만대도 있었고요. 이게 동전주에 머물러 있던 이런 주가가 강하게 주봉으로 올 때 이렇게 양봉으로 치솟아 오르는 이런 모습이고 현재 대량 거래가 수반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요. 재료가 수반된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종목. 그리고 오늘 비록 상한가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종가의 시간 외에서 다시 또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오늘 단기 매매 세력들이 이 종목에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더군다나 오늘 매수 주체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오를 때 견인하는 세력들이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입을 했을 때 훨씬 이런 종목의 주가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내일 당일 매매나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제가 진입할 때 항상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 시초가가 너무 무리하게 높게 붙으면 또 따라가기가 좀 부담되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시간 외에서 약 5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높게 출발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무너졌던 그런 부담 때문에 시초가의 그 매물들도 꽤 많이 출회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시초가를 극복하고 곧바로 플러스로 시초가 이상에서만 거래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매매에 참여하셔도 된다고 하는 점, 제 시황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당일 매매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주로 어제 국민의힘당이 그 비전 발표, 대선 후보들을 놓고 비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정식적으로 그 대선이 출범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특이한 거는 보면 지금 홍준표 관련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선제라든가 경남스틸, 3일 이런 종목들이 다 강하게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덕성이라든가 애니능률, 웹스 같은 이런 우리가 윤석열 관련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정치 간격이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파악을 할 거예요. 어차피 대선 토론이 시작되면 그 토론에 능한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 어제도 뭐 많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요. 집중적으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략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지율의 변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좀처럼 뭐 말실수라든가 또는 당내의 여러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대 후보들의 견제를 극복해내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것들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가, 또 그거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정치 판단은 정치적인 감각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투자 잘 하셔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